어느덧 겨울방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방학 때 어떤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겨울방학 공부와 제 겨울방학 공부를 비교해봄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개선시켜주면 될까를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겨울방학 때 한 공부는 중2부터 고2까지 항상 그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총 3가지 과목을 공부해 줬는데 첫 번째가 수학, 그 다음에 국어, 영어였습니다. 저는 사회, 과학, 한국사 같은 과목은 일절 겨울방학 때 공부해 주지 않았고 학기 중에 수업을 나가면서 그걸 복습해 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수학과 국어, 영어 정도만 공부를 해줬죠. 먼저 수학 공부는 1년 선행을 기준으로 해줬습니다. 제가 내신 수학 씹어먹기 영상과 수학 선행에 대한 영상을 앞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제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저는 개념 원리를 읽으면서 수학 개념을 익혔고 센 수학을 3번 반복해서 풀어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프로 배울 수학 1년어치를 3번 반복해서 센 수학을 풀어주면 겨울방학이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겁니다. 만약 시간이 없다면 한 학기 선행도 충분히 좋습니다. 저에게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혼공 멘토분은 한 학기 선행을 기준으로 수학 공부를 해줬습니다. 다만 한 학기 선행을 해주면 1년 선행을 해주는 것보다 좀 마음이 조급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혼공 멘토분은 넉넉 잡아서 너는 1년 선행을 하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온 겁니다. 두 번째는 영어 공부입니다. 영어 공부는 어휘 공부와 문법 공부를 해줬습니다. 어휘는 방학 중, 학기 중 구분할 거 없이 꾸준히 해주는 거니까 항상 해줬습니다. 참고로 제 영어 어휘 공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내신 영어 라면처럼 끓여먹기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법 공부입니다. 문법 공부 방법도 내신 영어 라면처럼 끓여먹기 문법편에 올린 적이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 문법은 개념이 굉장히 많지만 한정적입니다. 그 개념만 완벽히 익혀주기만 하면 그 어떤 문법 문제도 풀어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꺼운 문법 개념 상권을 사서 방학 때마다 이걸 2번씩 돌려서 읽어줬습니다. 제가 사용한 문법 개념서는 세듈 종합영어라는 문법 문제집이고 굉장히 두껍지만 방학 때마다 틈틈이 이걸 반복해서 읽어주면 충분히 이 모든 내용을 익힐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번 정도는 철저하게 이 개념서를 읽어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문법 개념서를 충분히 돌려봐서 이제 더 이상 이 개념서를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부터는 수능 문법 기출문제집들을 꾸준히 3개에서 5개 문제씩 매일 풀어주고 오답노트를 해주는 방식으로 영어 문법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어 공부입니다. 다만 저는 국어 공부를 했다는 게 내신 국어를 선행했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이스토리 기출문제집을 풀어줬습니다. 물론 중학교 때 자이스토리 기출문제집을 풀어주는 건 딱히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면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저는 자이스토리 기출문제집 문학과 독서를 풀어줌으로써 문학에서는 기출문제에 등장하는 문학 용어들이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문학 문제들을 보면 항상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나 소설, 수필과 같은 지문이 주어지고 그 지문에 한 여러 개의 오지선다형 문제들이 딸려옵니다. 그 오지선다형 문제의 선지들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문학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있죠. 가 지문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전하고 있다. 나 지문은 점층적 방식으로 시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다 지문은 의식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굉장히 생소한 용어들을 문학 문제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문학 기출문제집을 풀어주면 이런 문학 용어들에 익숙해질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문학 내신 시험에서도 이런 용어들이 등장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문학 기출문제집을 풀어주는 것은 문학 내신 준비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도 고등학생이 됐을 때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데도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독서 기출문제집입니다. 참고로 독서는 책 읽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비문학을 의미합니다. 독서 기출문제집을 풀어주면 글 읽는 법에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독서를 잘하는 것은 단기간 안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오랜 시간에 걸쳐서 틈틈이 공부를 해줘야지만 독서 점수를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매일 한 지문씩이라도 겨울방학 때 독서 문제들을 풀어줬습니다. 이상이 제가 겨울방학 때 해줬던 공부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꼭 제 방식을 여러분들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과 제 공부 방법을 한번 비교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의 공부를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제 공부법을 참고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순수 독학으로 여러분들을 꿈의 대학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해 이 순간 제가 존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